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현재 부평 미군 기지는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오염 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 간 갈등을 빚으면서 오염 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의회가 인천시의 갈등 해결 방안을 물었습니다. 특히 민관협의기구인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한복판에 자리한 부평 미군기지. 81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은 현재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한 일본군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를 두고 역사적 가치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벽하고 빠른 오염 정화를 위해 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의회가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을 인천시에 물었습니다. 시정 질의에 나선 나상길 인천시 의원은 부평 미군기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인천의 상징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건물 존치가 오염 정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평 미군기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는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인천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내년부터 운영할 시민참여단에 그 결정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금처럼 시민공로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환경 정화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누리면서도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갈등 영향 분석과 시민 공론화 등을 통해서 시민 여론 수렴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 주민 등의 갈등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갈등으로 정화 작업이 약 6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방부에서 올해 말까지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 부천과 인천 등 서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축 빌라 등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수십 가구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등 대규모 전세입자 피해 사례가 발생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신축 빌라가 아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번 건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용 면적이 62제곱미터에서 64제곱미터 규모의 56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인데요. 56세대 모두 한 사람 소유입니다. 최근 이 56세대 중 30세대 이상의 주택이 법원 경매로 한꺼번에 넘어가면서 전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소유 주택들의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들은 모두 1억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세입자들이 선순위 근저당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켜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전세입자들이 전세금 8천여만 원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선 법원 경매에서 주택이 2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이제 그 피해 사례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만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고소 90여 건 이상을 넘겨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 개 동에서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나홀로 아파트 임차인들이었고 앞서 전해드린 피해 사례처럼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안전한 매물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취재진도 지난달 한 공간 데이터 분석 기업과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사이 인천과 부천, 또 서울 서부권 지역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상 거래가 급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백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힘들어진 겁니다. 2년 전 계약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소유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취재했던 인천의 한 원도심적 부동산에서도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그 합동단속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제가 볼 때 많이 늦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넣는 게 두려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넣는 게 두렵다고요. 사고 날까 봐요. 네. 예, 최근에 금리 상승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전세 가격과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 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었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려인데요. 시장 동향을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을 조사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4.8%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49.73%를 기록했고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전세가율도 62%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아파트가 지역 아파트들 중 얼마큼인지 확인한 자료에선 우려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1% 미만이었지만 경기도 5.5%, 인천에서는 6.1%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큰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깡통 위험 아파트 우려가 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컸던 지난 2년 사이 전세가가 상승했는데 최근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줄어든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요즘 거리에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장소에 걸지 않은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라 사람과 시간을 들여 일일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네,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이세진 기자가 명절 연휴 늘어나는 현수막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떼고 또 뗍니다. 온종일 현수막과 전쟁을 치릅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 긴 장대로 일일이 떼야 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류도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입니다. 도시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되고요. 또 더욱이 줄이 풀리거나 아니면 현수막이 찢어지면 차량을 해하기도 하고 보행자를 또 안전을 위협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요즘은 불법 현수막이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들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당의 정책을 담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난립한 현수막은 여전히 골칫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 명절을 앞두고 기관이나 단체, 각 정당에 현수막 인사를 자제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행처럼 굳어진 탓에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정된 장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데 불식작 같은 데 붙여놓는 건 좀 외관상 안 좋아 보입니다. 깨끗한 도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좋은 글, 좋은 말을 담은 명절 인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루TV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이루 부천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얼마 전에 이제 침수로 인해서 역곡의 상상시장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피해 복구는 좀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예, 저희 시장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누전에 따른 화재 복구는 상인들이 빠른 초동 대처로 각 점포의 침수 복구는 완료되어 추석 대목 장사에 대처하고 있고 화재 점포는 현재 리모델링에 있습니다. 퇴적물과
오수로 인한 직, 배수, 하수 간 정화 작업도 태풍이 예견되어 있어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중기부,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말이 추석입니다. 시장 찾는 시민분들의 발길이 또 늘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틀 전 토요일에 동행 세일에 맞춰 구매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고객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점포에서 10% 이상 추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명절 맞아서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일 동안 구매 영수증 경품 응모와 당일 구매 영수증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 행사를, 온누리 상품권을 비롯한 많은 경품이 당첨되는 특가 판매 행사를, 또한 문화공연, 즉석 송편 빨리 빚기 대회 등 개최하여 당첨된 온누리 상품권을 다시 시장에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쳐 성공적으로 행사를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상상시장을 찾을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고, 특히 저희 역곡 상상시장은 물품의 회전율이 뛰어나 가격과 품질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월등히 우수한 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휴게 공간도 잘 갖춰져 있어 장을 보시고 차와 휴식도 함께 할 수 있는 역곡 상상시장을 꼭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남희로 회장이었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과 지구촌 9호 개발연대가 추석 연휴를 앞둔 7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역 노숙인들에게 송편, 전 등 명절 음식을 담은 도시락과 옷, 먹을거리 등을 담은 꾸러미를 선물했는데요. 단체는 노숙인들에게 명절의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추석 연휴 기간 거리에 노숙인들이 밀집해 있는 부평역과 인천터미널, 주안역, 동인천역 일대에서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분들이 큰 위로를 받고 이번 한가위에 이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경대 등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등은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 정화와 유해인자 감시, 환경 대응 등에 대한 플랫폼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조사에 기반해 환경 취약 시설을 선정하고 로봇을 활용한 시설 공기질 파악, 환경 감시 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대장홍대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제안 공고문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홍대선의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 규모로 내년 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2025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종착역인 홍대 입구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에서 서울 서부권 지역을 잇는 전체 17km 길이의 광역철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